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 부정선거의 이야기로 나라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 주류 언론이라고 불리는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죠. 니들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마치 이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러나 일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여기 부정선거를 조심스럽게 입질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약간은 바뀌고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을 언급했을 정도면은 그 정황이 없겠어요? 자료가 없겠습니까? 근거가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 선거 의혹 관련해서 중요한, 아주 중차대한 어떤 단서 하나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겁니다. 세계 선거기관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무처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놀랍게도.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 세계기관협의체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이 이제 K 보팅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뭐 투개표 과정, 이것을 수출하는, 거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를 창출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K 보팅이 이게 이제 투개표 시스템이 수출된 나라에서는 여기저기서 지금 그 부정선거 이슈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자, 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선관위 그리고 AWEB, 이게 바로 세계 이제 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미루라고 하는 데서는 K보통 시스템을 여기 이제 만들고 수출하는 요 업체죠. 요 해외 사업 삼각 커넥션 의혹이라고요. 이게 그 전부터도 제기됐던 겁니다. 2018년 벌써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018년이면 언제입니까? 여기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전에도 벌써 알려져 있었어요. 부정선거 운동은 4.15 때부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렇지, 실제 노무현 대통령 되고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주요한 이슈이긴 했어요. 그 후로 계속해서 전자개표기 문제,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 뭐 조혜주 이야기부터 양정철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생략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자, 전자투표기 A 웹이라고 이 비위를 알고도 방치했다. 검찰 조사 시작. 근데 검찰 조사는 했지만 결과가 없잖아요. 이게 2018년인데 오래전인데 벌써. 그래서 선관위 관리 태만 정도로 하고 이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도 2018년이잖아요. 10월. 행안위 A 웹 질타 선거 부패 수출 오명. 그러니까 세계 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선거 부패 수출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활용된다. 부정선거를 낳는 온상이다. 뭐 이런 지적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언제입니까? 4.15 이전이잖아요, 벌써. 요번에 4.10 총선, 그 전에 4.15 총선, 그 이전에도 벌써 이런 이슈는 있었다라니까. 저도 누리PD도 이때부터 이 내용을 잘 알아요. 이 정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렀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프레스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여기 이제 사무총장이라고 있거든요. A웹. 네, 여기 사무총장이 집중 질의를 했다. 중앙선관위와 여기 세계기관, 선거기관협의회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된 그런 충격이 있다. 요거는 그 후에 2020년에 인세영 기자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폭로했었죠. 인세영 기자는 여기는 뭐 대단한, 여기도 애국 투수 아닙니까? 자, 믿을 수 있는 기자입니다. 자, 이런 게 벌써 4년, 5년 전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에 시스템 장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들이었다. 자, 요 최근에 나온 뉴스도 있지만 과거 4년 전에도요, 이런 게 있었어요. 4.15 총선은 안녕하셨나요? 하면서 한국선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 당시에 키르기스 여기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막 누구의 특정한 리더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말로 나가자 해서 그냥 국회 그냥, 그리고 그게 중요한 그 방송국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방화도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한 방에 왕큐에 해결이 되더군요. 재선거가 이제 열렸었죠. 이라크 DR 콩고, 민주 콩고라 그러죠.
자,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 근데 그게 바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는 AWEB이라고 하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약자죠.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요. 그게 뭔데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요. 이게 벌써 국제기구가 되어 있고요. 세계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이게 바로 그거죠. 연수 프로그램도 돌리고 국제선거 참관 지원, 선거 관리 및 법제 개선 지원, 국제협력 등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 A웹 뒤에요. 만일에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거. 이 뒤에 이걸 쥐고 흔드는 게 만일에 중국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실효적인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가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사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FBI, 미국 내 부정선거만 잡을까? 글로벌 부정선거 몸통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 있는 그 99명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라는 이 뉴스가 왜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떴느냐? 여기가 일종의 대한민국이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혹은 기지, 허브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이 이제 생긴 거죠. 단순히 대한민국 선거 하나를 뭐 이렇게 뒤집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은 대한민국 하나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 개입한다라는 정황은 있었잖아요. 그런 뉴스도 사실 많이 나왔고. 자, 여기 보면요. 118개국이 회원국이고 최근 선거 부정이 터진 나라 모두 이 A웹 관여한 선거였다라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세계 선거기관연합 여기서 다 관여한 선거가 문제를 일으켰다. 대한민국 선거는 당연히 여기하고 관계되죠. 자, 아무튼 이거요. 미군 기준 압송된 99명 이야기 이건 제가 생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윤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이건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고요. 본격적으로 트럼프와 손잡고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연수원은 보통 건물 2개가 알려져 있어요. 뭐 A동, B동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건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9명이 체포될 때 그 A동, B동에 있던 그 진짜 거기서 뭐 연수를 하고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있었어요. 뭐 약간 거기도 한 90명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몰랐지. 왜냐하면 거기서 묶여 있었거든요. A동, B동에서. 그래서 다른 동, 소위 C동, 뭐 D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99명은 다른 데 있었던 거지. A동, B동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선거 연수원은 가운데 A, 본관동이 있고 왼편에 B, 생활관이 있고 이 2개 동만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통 구글 지도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 2개가 보통 명칭이 나와 있고 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른편에 C동, 비밀 부속동 건물이 있다. 계엄군은 A, B동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통제하고 C동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 300m 거리의 주차장에 준비한 대형 버스 2대와 중형 한 대를 이동시켜 이들을 태우고 평택항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평택항에 이제 대기하고 있던 스텔스 함정이 있습니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 함정. 거기 태우고 오키나와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거기 많이 있었지만 당시 A동, B동에 있던 그들로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의안이 붕붕하다. 무슨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 아무튼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것이죠. 여기 보면 건물 자체가 벌써 한 동, 2동이 아니잖아요. 벌써 여러 동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연수원 입구, 본관동, 생활동, 생활동 쉼터, 산책길 등등에서 이런 시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건물이 벌써 여러 채잖아요. 예, 보통은 2동으로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근데 이상한 게 여기 뭐 휴먼 몽골 사업단 이런 것도 와 있고 여기서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네.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치고는요.
이 용도가 너무도 이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장준 박사, 씨 없는 수박의 그 우장준 박사의 묘소가 바로 여기 있군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지금 까발려지고 있는 거죠. 네이버 지도 위성 사진에서도 저 건물은 설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분명히 여기서 그렇구나 정황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전시 홍보 체험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용도 저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선거 체험관이라고 이런 또 이름을 붙여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자, 선거 A웹 혹은 A웹 서울센터 이게 왜 선관위 체험관에 달려있노?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대한 흑막 어떤 의혹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진짜 중국인 해커 99명이 저기 시동에 머물렀다면 12월 24일 나왔던 기사에서 관계자의 주장과 딱 맞아떨어진다. 비생활동에 머물렀던 찐 선관위 연수원 관계자들은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방 밖으로 못 나오게 통제했기 때문에 시동에서 일어났던 알리바바와 99명의 중국인 해커들을 잡아다가 간 그 내용을 까마득히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당시 김용빈 사무총장은 몰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분은 끝까지 그러잖아요. 계엄군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런 말까지 하고요. 윤근영이는 여기가 뭐 찔리는지 계속해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민주당이라든가 저쪽에서 가장 살떨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번 수원 연수원도 계엄군이 왔다 갔죠. 그게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벌써 12월 22여일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벌써. 김용빈 이분은요, 참고로 윤 대통령과 동기입니다. 서울대법대 친구라고도 합니다. 난 대통령이 이분을 일부러 여기다가 박았다고 보는데 이분이 과연 제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들도 캐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랬잖아요. 나중에 아무튼 계엄군이 거기 들어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어떻게 99명을 체포해가지고 미군 오키나와 기지로 압송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래서 미스테리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요. 모든 게 다 100%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과연 계엄군만 갔겠느냐? 거기서 말하는 계엄군은요. 한국군만 갔겠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은 놀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AAB라고 하는 곳이요. 해괴한 지배구죠. 지위가 국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기구처럼 그렇게 국제기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특정 정부 소속 아니고요. 특정 정부의 감사 수사 등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기를 건들 수가 없어요. 선관위를 건들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건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그들만의 성 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해. 그런데 이 AAF은요. 한국중앙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죠.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안 받는 것처럼 근데 여기도 안 받는데 근데 여기는 한국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선관위가 모든 걸 이제 이렇게 통제 조정한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제기구 맞느냐? 국제기구는 경영인부터 실무진까지 본래 다국적이 기본인데 여기는요 외국인 실무자가 없고 거의 한국인 100% 한국인만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뉴스가 거의 없다 그래요. 홈페이지에 채용란이 없고 뭐 등등 이런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까지 우리 다 확인하는 네티즌들이 있죠.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이 여기는요 가끔씩 단기적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 오픈된다 그래요. 사람 채용하는 거. 그리고는 바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 뽑아서 뭘 하겠습니까? 보통 1개월짜리 일용직 이런 것들인데요. 자, 거기서 이제 선거 관련해서 뭘 하는 게 아닌가? 선거가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죠. 기간제 일부 인부 채용, 뭐 주로 한 달짜리 뭐 이렇습니다. 1급은 뭐 꽤 많습니다. 11만 원 이상, 11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요.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죠. 그리고 여기에 사무총장이 누구냐? 한국인인데요. 현재는 장인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952년생 전남 고흥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건 연합뉴스 발로 2022년에 나온 기사고요. 세계 선거기관협의회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까마득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주관이 되어서 만든 세계적 기구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배후에 중국이 있다면이라고 이제 가정해 보면 정말 섬찟한 거죠, 이거. 이렇게 되십니다. 이 관련된 쭉 이렇게 연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장이라고 남아공 독립선거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으로 콜롬비아 국가등록청장 이런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얼굴 마담이고요. 모든 것은 사무총장 이하 이 사무처에서 여기 다 이렇게 장악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관장합니다. 여기에 관계된 국가들이 100개가 넘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 벌써.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여기가.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에 버젓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말이죠, 설립된 데가 2014년에 여기 사무처가 생겼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생길 때 2014년이면 누가 대통령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왜 이런 게 생기도록 허용했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못했고, 여기 보면 이 당시 인천의 시장이 누굽니까? 송영길이 아닙니까? 송도 G타워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출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 다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는 그냥 우파, 애국, 자유보수 이쪽은 그냥 생활인들이죠, 주로. 자기들 생활에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인으로서 뭐 나라가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직분에 충실했잖아요. 그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정말 많이 뒤집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의 계엄으로 완전히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